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선거의 진실은 당신에게 달려있다는 이름의 기금 모금 페이지가 만들어졌습니다. 대선 후보였던 녹색당 주일 스타인이 위스콘신을 포함 경합주 3개 주에 대한 재검표를 제기했는데요. 스타인이 재검표를 주장하고 나선 위스콘신, 펜실베니아는 모두 트럼프가 근소한 차이로 앞서며 총 선거인단 30명을 얻은 곳입니다. 주일 스타인의 주장대로 결과가 나온다면 대선 당선자가 뒤바뀔 수도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녹색당 대선 후보였던 지일 스타인이 위스콘신과 미시건, 펜실베니아 등 3개 주에서 투표 결과에 문제가 있다며 재검표 추진을 위한 기금 모금 페이지를 만들었다고 의회 전문지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이들 3개 주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가 모두 승리한 곳입니다. 또 다른 전문가 그룹도 이들 3개 주의 개표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힐러리 클린턴 측에 재검표 신청을 요구했다고 뉴욕 매거진이 전했습니다. 스타인은 기금 모금 페이지 인사말에서 변칙적인 투표의 증거들을 목도한 만큼 우리는 선거의 온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일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스타인 선거 캠프는 재검표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했다고 밝히고 재검표 비용을 이렇게 빨리 모을 수 있는 것은 기적이자 풀뿌리 조직의 힘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위스콘신의 경우 전자투표가 이루어진 카운티에서 투표용지를 쓴 카운티보다 힐러리의 득표율이 7%포인트나 낮아 최대 3만 표를 이루면서 승부가 엇갈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재검표 결과 힐러리가 이긴다면 당선자가 뒤바뀔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재검표 요구 시한은 위스콘신 25일, 펜실베니아 28일, 미시건은 30일입니다. 24일은 뉴욕 최대의 볼거리 추수감사절 퍼레이드가 많은 인파가 몰린 가운데 화려하게 치러졌습니다. 테러 등 안전의 우려 속에서도 예정됐던 행사는 무사히 진행됐습니다. 이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인 스폰지밥이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시민들은 마칭 밴드의 행렬에 맞춰 박수와 환호를 보냅니다. 올해 90회를 맞는 추수감사절 퍼레이드. 퍼레이드는 오전 9시 센트럴파크 웨스트와 77 스트릿이 만나는 곳에서 세서미 스트릿의 인기 캐릭터 머펫들의 특별 공연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1924년 시작해 메이시즈 백화점이 1927년부터 주최해왔던 세계 최대의 추수감사절 행사로 초창기엔 동물원에서 빌려온 동물들과 사람이 행진했지만 안전 문제로 만화 속 캐릭터 풍선을 이용해 행진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인기 캐릭터 펠릭스 더캣, 피카츄, 파워레인저 등 다양한 애니메이션 캐릭터 풍선들이 선보여졌습니다. 메이시즈 백화점 앞에 마련된 중앙 무대에선 행진 참여자들의 짧은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유명 가수 알로에 블락과 유튜브 스타 제이콥 화이트사이드의 노래가 관람객의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또 토니상 5개 부문 후보에 오른 뮤지컬 웨이트레스의 공연과 캐치의 퍼포먼스가 펼쳐져 퍼레이드의 열기는 한껏 달아올랐습니다. 최근 급증한 테러 우려와 안전 문제로 퍼레이드엔 사상 최고 규모의 경찰 인력이 배치됐지만 다행히 행사는 아무런 사고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KBN 뉴스 이보현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민승기 전 회장에 대한 민사소송을 본격 착수합니다. 뉴욕 한인회는 한인사회 바로세우기 위원회를 출범시켜 앞으로 소송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변호사 선임을 시작으로 예고됐던 민승기 전 회장에 대한 민사소송이 시작됩니다. 김민선 뉴욕 한인 회장은 검찰의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는 데 대한 동포사회의 우려를 고려해 민사소송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인회 이사부에서 저희들이 어프로브 받은 우리 지난 33대 회계 공금 유용, 회계 부정 공금 유용에 대해서 횡령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로 한 것에 대한 오늘 기자회견에서 뉴욕 한인회는 현 집행부 교체와 상관없이 소송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앞으로 소송과 관련된 재반 활동을 담당할
한인사회 바로세우기 위원회에 공식 출범을 알렸습니다. 한인회 건물이나 또는 한인회 공금에 관해서 어떤 기준 없이 판단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전문 변호사님을 모시고 공정하게 이를 처리하기 위한 목표로 저희가 실행할 계획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의 민경원 전 뉴욕 한인회 회칙 재정위원장, 부위원장의 문용철 롱아일랜드 한인회장과 이세목 전 뉴욕 한인회장 등 한인사회 각계 인사를 망라해 모두 11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현재로서는 상당히 오픈 마인드로 제가 조사에 임할 거고, 조사 결과 사실에 따라 포커스는 그때 가서 좀 더 중점으로 조정이 될 거라고 하게 됩니다. 한인사회 바로세우기 위원회가 공식 출범함에 따라 민승기 전 회장의 공금 횡령 등 법률 공방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KBN 뉴스 이보현입니다. 뉴저지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가 28대 뉴저지 한인회장 선거에 대한 세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선관위는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운영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다음 달로 다가온 제28대 뉴저지 한인회장 선거. 선거를 앞두고 뉴저지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에 관련된 주요 사항들을 발표하며 선거를 마칠 때까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것을 밝혔습니다. 저희가 11월 18일 임시이사회를 통해서 선관위원장이 인준이 됐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선관위원회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신문 지면을 통해서 선거 공고가 나갔고요. 그 선거 공고에 나간 그거에 따라서 또 선관위 운영 세칙을 따라서 누가 보아도 가장 공명하고 정대하게 또한 깨끗하게 그렇게 선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선 입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거나 당선 무효될 경우 공탁금 3만 달러에서 실제 선거 비용을 제하고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공탁금 세칙이 개정됐습니다. 입 후보자가 없을 경우 전직 회장단의 추천으로 단독 후보를 결정하고 선관위의 후보 검증과 이사의 의결을 거쳐 당선을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또 전직 회장단의 추천에 의한 후보자가 당선될 경우 선거 관련 비용이나 선관위 활동비는 당선자가 부담하는 내용 역시 세칙에 추가됐습니다. 한편 28대 뉴저지 한인회장 선거 입후보 마감은 내달 7일 오후 5시까지이고 선거는 1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에서 한인 경찰 2명이 새로 충원됐습니다. 새로 임명된 세뮤얼 김 씨와 제임스 박 씨는 한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보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저지주 최대 한인 밀집 지역 팰리세이즈 파크. 이번에 한인 경찰 2명이 새롭게 임용돼 팰리세이즈 파크 경찰의 한인 관련 서비스 개선에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동안 펠팍엔 한인 경찰이 3명 있었지만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경찰은 쇼니 형사과장밖에 없었던 상황. 하지만 김 씨와 박 씨 모두 한국어 구사가 가능해 앞으로 펠팍 한인 주민들의 언어로 인한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규 채용자 27살 동갑내기 세뮤얼 김 씨와 제임스 박 씨는 한인과 지역사회를 위해 힘쓰겠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너무 좋고요. 뉴저지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서 이제 대표 경찰 돼서 이제 너무 고맙고요. 영광이고요. 한인 사회를 위해서 제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요. 이제 제가 한국 사람들 이제 도움이 잘 되게끔 제가 하려고 그러고요. 이제 앞으로 열심히 잘 나가야죠. 세뮤얼 김 경관은 지난 4년간 엠트랙 경찰로 일한 경험이 있고 제임스 박 경관은 지난해까지 펠팍 교통경찰로 올 1월부터는 펠팍 경찰서 문서 관리 업무를 해오는 등 경찰 관련 실무 경험도 풍부합니다. 한편 이날 펠팍 의회는 지난 2월부터 서장 업무를 대리해온 마크 잭슨 서장 대행을 정식 서장으로 임명했습니다. KBN 뉴스 이보현입니다.
다카 수혜자들은 미리 갱신 신청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권센터가 이민자들을 위한 서비스와 교육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민권센터는 다카 신청 대행 서비스 확대 계획을 밝히고 향후 6개월 내 다카가 만료되는 수혜자들은 민권센터에 연락해 갱신 신청을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민권센터는 또 이민 단속을 주도하는 사법당국으로부터 수사를 당했을 때 본인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기본 권리 등을 주제로 커뮤니티 교육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민권센터는 커뮤니티와 이민자, 인권단체, 지역정부 및 이민자 권익 보호에 힘쓰는 각계각층과 협의해 향후 연방정부가 이민자에게 적대적인 정책을 추진할 때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수립한다는 방침입니다. 민권센터가 이처럼 다카 지원에 나선 것은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직후 다카 프로그램 폐지를 예고하면서 다카 신규 접수는 물론 계류 중인 케이스도 중단될 수 있으며 이미 승인된 케이스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권센터 측은 트럼프 당선인의 공언이 현실화된다면 다카 수혜자들은 합법적으로 일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더 이상 추방 조치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며 다카 신청 과정에서 정부에 제출한 개인 신상 정보가 잘못 이용될 염려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그동안에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는지 자신의 입장을 단호하게 밝혔습니다. 그는 남은 임기 주지사직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결국 트럼프 내각으로의 진출을 단념하고 남은 주지사 임기를 전념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크리스티는 21일 주지사에게 묻는다라는 FM 라디오의 원래 프로그램에서 남은 주지사 임기를 마치겠다며 임기가 아직 14개월 남아있는 만큼 이 임기를 마치는 게 나의 바람이라고 트럼프 당선인에게 상기시켰다고 전했습니다. 법무장관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그는 선출직으로서 뉴저지 주지사의 임기를 완수해야 하는 나의 의무감을 당선인이 이해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지난 2월에 트럼프를 지지한 이래 임기를 완수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정말 분명히 했다며 나는 계속 그렇게 말했는데 왜 사람들이 믿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이 입각을 제의했는지 대해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티의 주지사 복귀 선언은 뉴저지주 배드민스터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 클럽에서 트럼프 당선인과 면담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입니다. 뉴욕시가 칼리지 세이빙스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층 학생들의 대입 지원을 장려합니다. 먼저 $100를 입금해 계좌를 오픈해주고 자녀의 대입을 위해 저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이구 칼리지 플랜으로 알려진 오이구 칼리지 세이빙스 프로그램은 연방 세법 섹션 529항에 규정된 대학 학자금 전용 투자저축 계좌입니다. 하지만 저소득층 가구는 활용 빈도도 낮고 이 프로그램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정부는 $10,000 기부금을 바탕으로 내년 가을부터 3년간 재정지원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정부는 이 프로그램에 의해 매년 저소득층 유치원생 3,500명에게 오이구 칼리지 플랜 저축 계좌를 오픈하게 하고 $100씩 입금해 준 다음 자발적으로 소액씩 입금하며 계좌를 유지하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여러 조건들이 충족되면 매칭 펀드를 통해 $200까지 추가 금액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파일럿 프로그램의 가장 큰 목적은 저소득층 가구의 오이구 플랜을 알리고 이들이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32개 학군 중 한 학군을 선정해 우선 시작할 예정이며 12월에 학군 선정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한편 이미 미국 내 여러 주와 주요 도시들은 칼리지 세이빙스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층 학생들의 대입 지원을 장려하기 위해 비슷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 정책을 매우 약하고 어리석다고 평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이민 사회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예산 지원에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급기야는 폐기됐던 무차별 이민 단속 제도가 부활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 형성된 반이민 기류는 혐오 범죄 증가로 이어지면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를 악용한 이민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